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에어컨 박사TV 고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설치 팀장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고객께서도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여름에 사용하기, 그러니까 에어컨이 무리하지 않게 잘 냉방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좀 싸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용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설계를 하고 많이 판매를 하고 AS 때문에 엄청나게 물려다녔습니다. 지금은 루바라고 하는데, 그 루바가 뭔가 하면은 창 틀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틀에 창문 대신에 바람막이를 만들어서 겨울 되면은 닫아두고 여름 되면 열어서 에어컨 열교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이제 루바라 그러는데요. 이게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그냥 루바 하다가 보니까 저도 루바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초창기에는 루바가 끝이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여 있어가지고요. 완전히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딪혀가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여름에 뭐 한참 더울 때 에어컨이 돌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불려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뭐 선풍기를 갖다가 밖으로 내불고 그 다음에 에어컨 문을 막 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루바가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유선형으로 싹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좀 잘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저도 이게 상당히 좀 불만이었거든요. 왜 불만이었는가 하면, 이게 좀 표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표준이 나왔습니다. 우리 LG전자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아시고 대처를 하시면 그 관리사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겠죠. 자, 먼저 목차를 좀 따져보시면 에어가이드 재질 및 두께, 그 다음에 형상, 방청, 방지, 체결 방법, 설치 위치, 이제 설치 시 주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에어가이드의 재질은 스틸과 알루미늄으로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을 된 거는 특별하게 도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비가 들어칠 때 그대로 되면 이제 녹이 나니까 나지 않게끔 미리 조치를 좀 취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스틸은 0.6mm 이제 이상이 돼야 되고, 알루미늄은 이제 1mm 이상, 그러니까 알루미늄 좀 얇겠죠. 이것도 곧은 이제 판매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에어컨에 따라서 이렇게 원형이 있고요. 또 사각으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각으로 된 거. 여기에 따라서 원형은 원형을 달아야 되고 사각은 사각으로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요. 여기에 돌기가 딱 부착되면은 여기 옆 돌기가 나와서 피스를 박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S 때문에 나중에 뒤에 영상으로 그림으로 나옵니다만 피스질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형으로 되면 요게 이제 에어컨에 부착되는 위치, 여기 보시면 피스를 최소한 4개 정도를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에 여기 보면 AS를 하기 위해서 이 판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 판이 떨어져 나왔을 때 원활하게 떨어져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형상이 되어야 되고, 원형은 원형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좀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게 판매되면 내가 원형이고 몇 마리이고 어느 모델이다 하면 그대로 사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끝이 루바에 열었을 때 걸릴락 말락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람이 밖으로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여기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건 손을 못 댈 만큼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바람이 열교환될 때, 원래는 이 팬 자체가 바람을 앞으로 부는 방식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부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열을 테두리가 막아서 앞으로 나오게끔 하다가 보니까 열이 많이 나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사각을 한번 봅시다. 사각은 사각을 해야 됩니다. 사각 구조로. 그렇지 않으면 맞는 부분, 저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으면 이쪽으로 바람이 나와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겠죠. 팬 거리가 간섭되는 부분은 절단하여 제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 간섭되는 부분들, 요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용 멀티브이로 나오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상이 개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각으로 된 경우에 이게 사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 안내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옆 면면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뭐 샷이 종류가 쭉 나옵니다. 면적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고 쭉 나오죠. 쭉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한번 보시고요.
여기는 글자가 좀 잘못 적혀가지고 막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2펜짜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칸막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두 개 다 상관이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류 피스도 여기 보시면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스크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에 열 교환기가 쭉, 쉽게 말하면 에바가 쭉 감겨 있기 때문에 잘못 피스를 그냥 박아버리면 이제 구멍 뚫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래기 펜 그릴에 스크류 체결 시 가능 부위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각 부분만 가능하죠. 나머지 부분에는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 잘 보시고 만일에 이게 이제 에어 가이드를 설치를 하실 때 문제가 좀 된다 싶으면 반드시 피스 작은 거를 좀 미리 좀 여분으로 준비를 해 주셨다가 박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정용 말고 상업용 같은 경우에 바람 가이드, 에어 가이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르고 긴 핏을 박아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가스가 새고 난리 버거지를 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것 좀 보시면 이 부분은,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AS를 하기 위해서 뺐다가 박았다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넘지 않도록 딱 붙여서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용 외부용 에어 가이드를 보면 여기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다음에 AS 할 때 전부 다 풀어서 다 이걸 회체하고 다시 다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널찍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간이 좁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에어 가이드를 판매하는데 물어보니까요. 이게 메이커마다 이 형상을 떠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팔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네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작으면 요 위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크면은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만큼 떨어져서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한다는데 앞으로 외부에 붙이는 에어 가이드도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죠. 이쪽 부분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4개 잠그면 안 된다. 나사 부위는 어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걸 팔게 되면 모델에 맞춰서 그냥 사놓으시고 금액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사각이면 사각, 원형이면 원형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어 가이드 설치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에어 가이드를 이용하여 시래기 설치 시 에어 가이드 끝단부와 시래기의 방충망, 그러니까 방충망이 없는 일반의 같은 경우 10mm 이내, 그러니까 10mm 1cm 아닙니까? 1cm 이내로 아주 가까이 돼야지만 바람이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바가 비행기 날개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람이 끝까지만 나가면 바람이 크게 문제 없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바가 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루바가 끝대로 다 있는 게 아니고 턱이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밑에다가 받침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이 자체가 이 루바에 다 끝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죠. 루바가 좀 작은 경우에 있으면 반드시 실외기를 옮겨서 바람이 딱 정 위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에 설치된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겼을 때는 실제로 소비자한테다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을 때 바람이 이리 나가는 것만큼 어디든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올 구멍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안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맴돌다가 결국은 온도가 강하게 상승돼서 하이프레셔 쳐가지고 에어컨이 스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갔을 때 스톱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막 물을 뿌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잘 모르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런 좋은 부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품들을 끼우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했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에어컨 켜실 때 문을 조금 열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제가 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라 바람이 나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집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을 좀 열어놓으니까 한여름에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자체를 한여름에 가정집에서 낮에는 많이 안 틀더라고요. 오후 돼서 이제 틀니까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뭐 오후에 열대야 생기고 이러면 대책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실외기 가정용 특지 루바가 달려있는 그런 공간에 실외기 에어 가이드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뭐 보면은 샤시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되어 있는데 그림을 한번 쭉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LG에서 뭐 부품을 파는 데서 이대로 정품을 사서 쓰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아마 가격이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훨씬 비쌀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할 때 이렇게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끝에다가 동그랗게 그 함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냥 옛날에 일본말로 부리깨아 집이라고 하죠. 함석 접는 집에 가서 요 크기대로 딱 해가지고 옆에 넓혀가지고요. 딱딱딱딱 넓혀가지고 하고, 여기다가 이 크기만큼 후렉시볼 있지 않습니까? 고무로 된 후렉시볼, 그걸 해가지고 설치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부니까 안 좋고, 조금 시간이 가니까 먼지도 많이 묻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라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을 테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봤고,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AS에 불려가 보기도 했을 거고 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쓰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루바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열이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품이 나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어컨 박사 TV 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